안녕하세요. 네, 벌써 3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매년 억대 연봉을 하려면 부동산 관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업이 제일 좋다, 뭐 본인이 투자한 게 좋다. 그러니까 저 역시 제가 18살 때부터 현재까지 20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약 한 세 가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종류의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뭐 요식업도 했었고, 그쵸, 요식업도 했었고, 뭐 경매,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류, 뭐 다양한 걸 해봤죠. 아, 물류는 아니구나. 그 경매, 무역,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 쪽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래요. 경매를 하면 좀 안정적이다. 근데 큰 돈은 못 벌어요. 솔직히 경매로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번, 2018년부터, 욕한 거 아닙니다. 뭐, 2017, 18년부터 현재까지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떤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사태는 이거는 사업으로 보면은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코인 같은 게 떡상했다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지. 이거 뭐 사업을 잘했다, 사업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되신 거고. 뭐 무역 같은 경우도 뭐 컨테이너 10개 띄워서 한두 개만 제대로 들어올 때,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무역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밀수 반, 무역 반, 통관 절차 반, 뭐 이렇게 다들 했죠. 그건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좋을 때는 뭐 한 1, 2억, 2, 3억 뭐 한 번에, 뭐 많이 벌 때는 10억도 벌고 하죠. 하지만 그걸 매년 그렇게 벌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장사도 좀 오래 했었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 장사라는 거는 경기를 많이 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월요일 날은 장사 안 된다, 뭐 금요일은 장사 잘 된다, 이런 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돈을 쓰러 나오는 그 타이밍, 그런 게 있는데, 늘어나는 업체들은, 요식업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살아남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찾았던 게, 처음 시작했던 게 하자였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고객이 나를 찾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하자보수였습니다. 하자라니까 돈이 되네요. 1년에 한 몇 억도 벌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찾아다녀야 되는, 혹은 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건 바이 건, 발생하는 그 건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큰 거지, 이게 실제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진 않더라 이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막 찾아와서 일을 주지 않더라. 제가 실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하자보수 2차장이라는 닉네임으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나름 파워블로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뭐 물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는 많이는 벌었죠. 뭐 몇 억씩 벌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저의 어떤 이 가슴에 담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매년 이렇게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동으로 나는 매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찾던 와중에 이제 건물관리라는 영역을 찾았고, 제가 실제 건물관리 시장을 보니까 뭐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개판이 없어요. 이거 잘만 시스템만 갖추면 이거 굉장히 돈을 벌겠다. 왜? 공동주택 비율이 벌써 77%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누구나 다 두 가구 이상이 같이 살면 청소비도 같이 내야 되고, 뭐 공용 전기세도 같이 내야 되고, 하다못해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 뭐 기계 점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지구가 팍 망해가지고 다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서 살지 않는 이상은 야, 이 관리가 진짜 파이프라인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겠다 생각한 게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관리만큼 좋은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도 아무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저야말로 진짜 좋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통해서 대기업이 된다면 저는 이 부동산 관리 기반의 종합 서비스로 대기업이 되면 저는 전 세계를 먹고 싶어요.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어요. 제가 그 2015년 11월 정도에 이제 오픈하고 16년도에 우리가 흔히 이 일반 관리비를 이제 세금 신고하는 부분은 굉장히 얕아요.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관리비를 내실 텐데 혹시 관리비 내시면서 뭐 세금 내시나요? 부가세 신고하세요? 안 하시죠? 근데 그쵸? 그것처럼 우리나라 10사람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하는 비용을 이제 제대로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한 금액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고한 금액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제 다 정산은 끝냈지만 세금적으로. 근데 보시면 2016년도에만 순수하게 세금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신고한 자료가 한 1억 2천 정도 되죠. 그리고 2017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잠깐 피해 드릴까요? 네, 보시면 한 4억 한 2천 정도 되죠. 이게 실제 제가 벌어들이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신고한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비를 이제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비만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못해도 2천 이상은 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7년도에 봐도 매출로만 보면 한 달에 한 3천 이상? 그냥 순수하게 세금만 찍힌 금액만이죠. 그럼 안 찍힌 금액까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 10%의 부가세를 내고 신고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게 시장의 탄력성이죠. 굉장히 넓다는 거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야 이거밖에 없다. 저는 앞으로 살면서 계속 부동산 관리만 할 것이고 부동산 관리만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전국에 뭐 한 1000개 정도만 관리하면 저는 솔직히 삼성 회장님 부럽지 않아요. 진심으로. 근데 1000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몇 년 안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이 시장이 이만큼 탄력적이고 너무나 좋은 시장인지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시간은 제가 이 지금 벌었던 이 방법을 조금 나열해 본 건데 이 자료가 한 2018년 정도에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제가 이걸 벌면서 한국 부동산 자산관리협회 쪽에서 이제 직무 강의를 좀 요청해서 만든 자료다 보니까 되게 미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 사람한테 영업하면 되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관리가 쉽구나 라는 그 이해적인 측면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를 통해서 만난 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실제 창업한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분은 이제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에서 이제 서귀포에서 이제 이 관리 쪽 창업해서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를 교육받고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매월 고정 수익 한 500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그 서귀포 쪽에서 이제 임대 관리하시고, 왜냐면 서귀포나 제주도는 서울 쪽이나 이 그 육지 쪽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쪽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시장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를 제가 교육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중개 수익 빼고 중개 수익 빼고 그냥 순수하게 매월 500만 원씩 만들어 드리고 1년에 한 1억 정도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은 요 강의 그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물 주택 관리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FM 시설 관리라고 해요. 이거를 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혼합 관리, FM 시설 관리 쪽에는 이제 건물 관리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이제 관리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사무소는 어떤 건가라고 보면 대부분 혼합 관리와 자치 관리 그리고 직영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그 위탁 관리나 저희 쪽은 장점이 월 고정 수익이 발생하죠. 저는 이걸 완전 안전한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업무의 획일화, 업무가 간결하다. 그리고 투잡, 쓰리잡이 가능하다. 이 부동산 관리는 제가 아무리 같이 몇 년째 교육을 하고 몇 년째 하는데도 너무 즐거운 분야예요. 부동산 관리를 안 하는 게 전 이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 왜 이런 창업 과정을 교육을 안 할까? 좀 이게 좀 그런 거죠. 이 부동산 관리의 장점은 월 고정 수익이 발생하고 업무가 획일적이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투잡, 쓰리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역에서 홈케어나 홈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는 지역에서 뭐 컨설팅, 분양하시는 분들 또는 중개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혹은 이 부동산 관리만 전업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보시면 관리자는 입주자 민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계약한 관리 부분에 한해서만 매월 실제 계약 수수료를 일정 수령합니다. 자, 혼합 관리 방식은 내가 관리비 그 고지서만 부과할게요. 혹은 내가 시설 점검만 할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30세대, 50세대 이런 오피스텔, 100세대 오피스텔 이런 한 동짜리 그리고 순회 관리만으로도 매월 50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순회 관리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FM 시설 관리, 위탁 관리는 이 종합 관리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장점은 대부분 이 정액제 관리비로 매월 고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정액제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서 러프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전체적으로 n분의 1 안분 부과를 통해서 입주자는 매월 10만원이면 10만원 8만원이면 8만원 15만원 15만원 그 계약된 비용만 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공용에서 발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먹고 쓰고 싸는 내 개인 집안에 있는 수도세, 전기세는 본인이 내야죠. 하지만 공용에서 발생하는 뭐 승강기, 뭐 청소, 공용 전기세, 공용 수도세 그리고 뭐 발생하는 뭐 자잘한 부속 비용 이런 거를 일체 안 내고 매월 정액된 금액만 낸다라는 게 이제 정액제입니다. 일반적인 혼합관리 수수료의 한 2배 이상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혼합관리로 들어갔을 때 한 달에 뭐 50, 100만 원 받는다면 정액제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죠. 하지만 그만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있겠죠. 관리자는 입주자들에게 평균 기본 2년 계약으로 장기간 매월 위탁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매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고정 지급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건물의 하자 관리, 반상의 안내, 미납 관리 등을 관리자가 직접 해야 하고 입주자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입주자가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어느 건물이든 또라이는 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의 갑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 10명 중에 3명은 또라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정도 위험이면 난 하죠. 100명 중에 99명이 또라이는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 되게 많고 우리는 그 10의 2, 3%에 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체계적으로만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문성만 있고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부동산 관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관리하는 거에서 어떤 가치 창출까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자보수 영역입니다. 이 건물에 하자보수가 없는 건물은 없어요. 이 시장도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아야 되는 시장인데 이런 부분도 또한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한번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2018년도에 11월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더 늘어났을 겁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뭐냐면 네이버의 사람들이 뭐 청소, 경비, 뭐 시설 관리, 건물 관리 등의 자기가 필요한 부분 업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 현황을 볼 수 있죠. 이게 2018년 11월 16일인데 월별 검색 추이를 보면 청소가 4,100건, 경비가 5,160건, 시설관리가 1,600건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찾고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네이버 검색 광고에 하자보수를 똑같은 날짜에 검색을 해보니까 옥상 방수가 2,500건, 하자보수가 1,300건, 우레탄 방수가 2,570건 등의 신축 구역에 하자가 필요하지 않은 건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원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계속 늘어나는 비율이 지금 77% 이상 늘어나고 있고 매년 1.2%에서 2%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미 노후 건물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66% 발생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건물이 노후가 되면 될수록 하자에 대한 문제, 이 개보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그쵸?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하자 보수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 이제 이 건물 관리를 영업을 했던 사업 수주 영역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제가 실제 사업 수주 영역이고 제가 찍은 이 건물이 제가 실제 영업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건물이에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총 8개 동에 한 동에 13대인가 있어서 한 80개 호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가. 근데 저희가 이제 전체 한 세대당 비용으로 한 4만원인가 5만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4830 320만원 받아서 순 지출액이 한 160만원, 그래서 청소비 플러스 하면은 뭐 한 220만원 정도로 끝냈어요. 보면은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긴급한 시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더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순회 관리 형식으로 진행을 했죠. 만약에 이 건물에 상주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를 차렸다면 입주자들은 매월 관리비를 10만원 이상 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순회 관리 형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관리했기 때문에 한 호실당 5만원 미만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수익률이 컸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단지형 빌라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주상복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한 동짜리 있죠? 그 길거리 사거리에 1층에 뭐 CU나 중개사 사무소 하나씩 있고 2층부터는 다 주거 형태로 올라가 있는 건물들, 뭐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뭐 승강기 설치된 빌라, 뭐 상가 원룸, 이게 저희의 주. 이런 건물들을 우리는 비의무관리 대상,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되는 비의무관리 대상, 다른 말로는 관리의 사각지대 또는 다른 말로는 중소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 영업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을 이렇게 했어요. 지역에 있는 내가 영업하고 싶은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을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파트 건물주나 이런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차인들, 건물에 사는 사람들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뭘로? 이 좋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소개를 좀 해주셔라. 그래서 소개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은 그 지역에서 건물 정보나 임대인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결만 해주세요. 소개해서 내가 계약하면 1개월치를 드릴게요.
1개월치는 뭐냐면 아까 저런 그 단지형 빌라잖아요. 지금 단지 빌라 입주자 대표를 만약 우리한테 소개시켜줘서 80세대를 계약을 하면 우리는 평균 2년 계약을 들어가는데 한 달치는 뭐예요? 한 세대당 제가 5만 원씩 받잖아요. 5만 원씩 받는데 5, 8, 40, 400만 원을 소개료로 드린다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2년치 중에 1개월치의 수익이 없을 뿐이지만 저는 파이프라인으로 매년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리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입주자들의 비용을 받지 않고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뭐 어디 빌라나 한 동짜리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잖아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좋은 건물관리 업체에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1개월치 드리겠습니다. 그럼 1개월치 수익은 약 한 호실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전체 호실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와, 이분들이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중개 하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이 건물관리 소개를 통해서 이런 빌라 단지 하나 소개해 줬는데 400만 원을 소개료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영업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분양상담사, 이 해당 건물 지역에 보면은 이제 분양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분양하는 건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분양상담사, 분양팀장님들에게 이거 건물관리 저희 좀 맞게끔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소개료 드리겠습니다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1년에 한 48개 정도를 받고 금방 한 몇 억의 매출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었죠. 매월 파이프라인으로 한 3, 4천씩 들어오는. 괜찮죠? 그리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데이터를 찾아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우편을 계속 보냈어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얼마 안 들어가요. 한 번 우편 보내는데 한 6,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단지에 우편 봉투에 뭐 이거 해봐 6,000원에서 10,000원인데 한 달에 100군데씩 보낸다고 했을 때 한 건만 계약되면 이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초반에 분양하기 전에 하는데, 이 건물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본인들도 아는 업체가 있지만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서 뭐 우리가 소개료를 줄 1개월치를 안 받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서 영업을 했더니 많이 소개들을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온라인이나 SNS 광고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 뭐 파워링크를 뭐 검색 광고에 건다든가 혹은 SNS에 광고를 한다든가, 그쵸?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지역의 통반장이나 뭐 동사무소에 가면 통반장 연락처를 얻을 수 있어요. 지역의 통반장이나 건물마다 찾아다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나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줄 테니 건물 관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리를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보시죠. 해서 그분들하고의 딜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억 원의 연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파이프라인을. 이거는 단순하게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 연봉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관리란 뭔지 한번 볼게요. 건물 시설관리, 하자보수, 하자진단, 분쟁소송, 공용공사 등의 건물의 종합관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으로 일정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나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의무관리 대상은 대단지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다. 그럼 비의무관리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뭐 한 100세대, 150세대, 150세대 미만의 뭐 한 동짜리 또는 단지형 빌라나 공동주택이다. 또는 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빌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주택 규모가 1,900만 호 정도 되고, 그 중에 빌라, 원룸, 상가, 주거용 및 상업용 등이 그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 시장은 약 500만 호 이상이에요.
이런 중소형 건물들은 시장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관리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싸.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때 야호! 아 대형 뭐 삼성이나 현대가 못 들어오는구나. 아싸. 굉장히 좋은 거죠. 왜? 뭐 그렇게 이제 자금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자금력만 있으면 이 시장 다 잡아먹겠죠. 그쵸? 근데 안 들어오니까 땡큐죠. 현재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종합관리라고 하는 업체들은 보면은 대체로 건물 청소나 개인 업체 한계를 두는 영세 업체들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뭐 지역 청소업체, 개인 사업자 또는 뭐 비법인으로 뭐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분쟁이 많고 불신이 많죠. 이런 분쟁 불만 동대표 및 일부 그 입주자 대표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입주자 대표 왕국이라고 불려서 뭐 비리, 횡령,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물은 이제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적은 세대수로 인해서 관련 법규도 미흡한 현실이에요. 뭐 건물주, 임차인, 입주자의 세대 교체로 어느덧 여기는 뭐 그냥 90년생 세대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다. 지금은 2000년 세대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세대주들이 되게 많아요. 좀 빨리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애들 청년들처럼 한 19세 넘어서 제가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는 분들이 막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도 이제 이 친구들은 강하게 클레임을 걸죠. 그러니까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저나 제 수강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매월 3, 4천, 4, 5천, 1억 이상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관리 하나만으로. 대단한 거 아닐까요? 부동산 관리 하나만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런 교육의 목적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경영연구소를 제가 이제 따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연구소에 건물관리 실무도구를 활용해서 건물의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높은 관리비를 내고 관리가 부실한 건물의 관리 방안, 컨설팅이죠. 비용 절감을 보완해서 이 가치 있는 건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한다 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합건물 규정 및 판례에 의한 분쟁 사례를 보완해서 주택관리사, 빌딩관리사, 관리단 및 관리인력의 업무를 검증하고 핵심 역량을 교육해 관리단과 하자 분쟁을 보완하는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자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나 어떤 이런 특정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건물의 전체적인 경영적인 분쟁이나 이런 건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건물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 없으면 사람 채용하면 되지. 그 사람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필요 없는데도 한 달에 그냥 300만 원 주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전체 뭐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최저 시급을 줘도 한 230, 40은 나가고 그냥 사람을 채용하는 쪽으로 하는데 어떤 이거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모른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할 수도 있죠. 왜? 저희 같은 사람들 지금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저는 이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처럼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매년 변하지 않는 억대 연봉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만들게 됐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억대 연봉의 시작, 이 부동산 관리 이 편을 잠깐 찍어드렸고 이제 4강부터는 실제 이 중소형 건물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리가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실제 제가 직접 관리하는 빌라나
어떤 주상복합이나 어떤 큰 건물,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가서 실제 실물을 아마 체험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 그 교육은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천천히 쫓아오세요. 감사합니다.